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게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계 방산기업 20위 안에 입성을 한 한화의 또 회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돼 있고요. 이 폴란드 수주에 대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 상황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뮤 하면 생각나는 회사죠. 웹젠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요. 이 뮤 이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하반기 이후의 것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리레이팅 시점에 대한 자세한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 U+입니다. LG U+도 밸류업을 선언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덩치는 커졌는데 실효성이 부진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반기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세 가지 종목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증권가에서 아침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증권 리포트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2분기 전사적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12.9%로 개선이 됐습니다. 방산 부분 쪽만 보시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했었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수출 마진이 10% 중반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률은 큰 폭의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에도 이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후에 점진적으로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률도 동반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5년간 수주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주 잔고에 대한 유지가 중요한 단계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일단 눈높이를 폴란드에 둔다면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고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가량의 신규 수주는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K9 자주포나 천무의 수출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장갑차의 수주까지 기대를 가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거쳤다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높이며 목표가까지 3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버팀목이 되면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도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면서 그 전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7월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웹젠으로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점점 리레이팅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실적 발표 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11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뮤 모나크의 자연적인 하향 안정화로 뮤 IP별 매출이 분기비 이익의 감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같이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뮤 모나크와 프로젝트 S가 견인할 전망인데요. 이 웹젠에 대해서 매수 매력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체 개발 신작을 최소 3종이나 출시를 하고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밸류도 낮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테르비스에 대한 출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출시 속도만 문제인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출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P 라이센싱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이나 지분 보유 스튜디오 퍼블리싱까지 이런 사업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저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26,000원까지 높여서 잡았고요. 웹젠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웹젠의 경우에는 게임주답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의 주가를 거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쭉 이어지다가 7월 들어서 약간의 급등세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의 등락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하게 8월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조가 관측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U+입니다. DB금융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지금 보시면 나도 주주환원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2,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무선 매출은 성장했는데 5G 가입자 비중이 67.7%를 기록하게 됐었고 이뿐 아니라 이 알뜰폰 가입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선 아르푸에 대한 부분들도 양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홈은 인터넷 기가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건 채용에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서버 교체로 인한 상각비가 이번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인력 충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비용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며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9,84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들이 이익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부분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하지만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자사주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13,5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LG유플러스도 차트 보시죠. 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자 통신주들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장이 크게 밀리게 됐을 때도 방어주적인 성격들을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LG유플러스를 보시면 좀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된 측면 속에서 횡보하는 모습의 주가를 거치다가 7월에는 한 달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8월에는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실적과 더불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